대구 강북경찰서가 정부 조직 개편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문을 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1년이 된 지금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적은 보상금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완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주 대상의 절반 이상이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져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꽃샘추위가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 많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기온 봉화가 영하 6도, 대구는 2.4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일요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칠곡 지역에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맞춰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대구 강북경찰서가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문을 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북부경찰서 관할 지역의 112 신고 건수는 5만 6천 건이나 됩니다. 대구 9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고 중부, 남부, 달성 지역 112 신고 건수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치안 수요에 맞춰 이달 초 금호강 북쪽 지역에 대구 강북경찰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정일을 열흘이 지나도록 조직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개정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일정으로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강북서가 개서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을 열어도 문제입니다. 신규 인력이 고작 8명뿐이어서 대구 북부경찰서 이외 다른 경찰서에서 80여 명을 빼내와야 합니다. 지난 2005년 대구 성서경찰서가 문을 열 때 162명을 신규 인력으로 충원한 것에 비하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찰 인력에 대해서 2만 명 정원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신설에 따른 그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늘어나는 치안 수에 맞춰 경찰서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 파행과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력 공급 계획으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비리에 관계된 내부 인사를 원장으로 뽑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신임 원장을 뽑는 이사회가 열리는데 공무원 자녀 부당 채용에 관련된 사람이 2명의 원장 후보 가운데 포함돼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시장도 비리 인사가 원장으로 뽑히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원장 선출 과정을 재검토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8건에 불과했던 대출 사기 범죄가 1년 만에 358% 늘어난 312건이 적발됐고 같은 기간 조폭 개입 갈취는 5배, 불법 채권 추심은 316% 늘었습니다. 또 대입업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26% 증가해서 6대 민생침해 범죄 증가율이 48.6%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17억 원의 전세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조직과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어 45억여 원을 받아가로 쨘 보이스피싱 조직, 그리고 대출 조건으로 31억여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서 대포폰으로 팔아온 조직 등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 업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짚어봤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공단에서 원단을 생산하는 유진섬유는 커튼의 재료가 되는 천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FTA라 하는 게 하나의 또 장벽입니다, 저희 쪽은. 왜냐 그러면 FTA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판매에는. 근데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오히려 몇 배로 가중이 됐죠. 관세 몇 퍼센트 내리는 것으로는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쉽지 않았고 오히려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갖가지 서류를 맞춰 내느라 힘과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섬유와 함께 지역에서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꼽던 기계 부품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류의 경우에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한 관세 감소만으로는 애초부터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출 통계치에도 FTA 1년간의 명암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FTA 발효 전보다 이후 1년 동안 오히려 줄었고 지역 주력인 섬유류와 기계류의 수출은 늘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자유무역으로 보는 이득보다는 서류 작업에 드는 비용이 더 부담입니다. 그 코스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관세 면제받는 혜택보다 더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원산지 증명 제도를 하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수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형식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죠. 지역 주력 업종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미 FTA가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최근 잇따른 구미 지역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오늘 오후 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대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해 기업재해 관련 모든 기관, 단체장과 화학물질과 가스 취급 기업 대표 90여 명이 참석해 기업재해를 막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온 유치원 설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에게 운영을 시킨 17개 유치원을 적발해 설립자 17명을 고발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교육청 관련자 23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금 6,900여만 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A유치원 설립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유치원을 팔고도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B유치원 설립자는 시정 조치했습니다. 교가부는 대구교육청이 2009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고 불법 지입 통학 차량을 방치해온 것은 물론 60개 유치원이 원장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불 이재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재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어서 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에 집을 잃고 일주일 가까이 대피소를 떠나지 못한 이재민들. 대부분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좁은 곳에서 20명 가까이 함께 지내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허리 수술한 게 넣으면 돼요. 이런데 얼마나 불편하겠는데. 그래야 매일 누가가 있잖아. 이재민들은 포항시가 내놓은 피해주택 보상 금액도 섭섭하고 불만입니다. 집주인은 최대 900만 원, 세입자는 3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 건물의 80% 이상인 무허가 주택은 지원이 어렵다는 건데 이걸로는 생계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 300만 원 가지고 어디가 뭐라 하십니까? 법적으로 법을 넘어가 하는 것도 아니십니까? 사람이 또 이 서민들을 불에 타는 사람들을 살리고 봐야 됩니까? 특히 학산동의 피해 주민들은 화재 당시 인근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들이 마을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는 바람에 소방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놨더니 롯데 쇼핑 오는 사람들 차를 대니 소방차가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와갖고 막 집은 타고 있지 간장은 다 타지요. 너무 억울하고 알거지가 됐어요. 이재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좀 허술해도 내 집에 들어가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감자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내 집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내 밥을 해먹고 내 손녀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부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전과 비교해서 마을의 농가 소득이 25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 수가 370여 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주민 스스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 참여 시스템이 구축되고 1차 생산 위주의 농산업에서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화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요한 덕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주체의 의식 부족과 판로 개척과 마케팅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4개월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한 젊은 층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제4회 전국 대학생 독도 논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5월 말까지 논문 공고 및 접수를 거쳐 6월 25일에 개최되는 논문 대회를 통해 우수 논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사이버 독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완공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주 대상의 절반 이상이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농가가 대부분인데 과연 이주 대책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권영봉 씨. 집 보상금 1,700만 원. 한 해 수천만 원씩 소득이 났던 참외 하우스는 폐농의 대가로 단돈 1,000만 원을, 농지는 평당 10만 원을 쳐 모두 1억 원 남짓 보상금이 책정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가 땅 한 평도 막 1,000평 가지고 300평도 못 사요. 딴 데 가서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나는. 현재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농가는 전체 410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여 농가. 10억 이상을 보상받은 가구도 있지만 보상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소액 보상 가구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다음 달에는 주택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가 예고돼 있지만 소액 보상자들은 당장 살 집도 생계를 이을 대책도 막막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세운 이주 대책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주자 택지와 전세자금 대출이 전부입니다. 이주단지를 마련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보상은 있어도 이주 대책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관종 도지사라 그런 사람이 도청을 지면서 아직까지 주민들인데 한 번도 와보다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유지를 활용한 문화마을 조성 등 특단의 이주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이주민의 하소연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오늘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에서 육성한 산타 딸기의 육묘기에 앞서 재배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종 특성과 재배 기술을 소개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보급하는 시범 농가에는 안정적인 자가 육묘를 위해 산타 딸기 품종 특성과 육묘 기술의 노하우를 전파해 당초 보급 목표로 삼은 110만 그루 이상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협력단과 함께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국내 여행사 대표와 상품 기획자 등 25개사 30명을 초청해 대구권 코스를 사전 답사하는 팸투어 마케팅을 펼칩니다. 오늘은 구암 서원과 영도 벨벳, 허브힐즈와 청도 와인터널, 동성로 등을, 내일은 국립대구박물관과 이월드, 엘리바덴과 대구 사격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초청된 여행사들은 동남아와 미주권 관광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여행사들로 대구시는 이들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을 대구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온부터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로 내려가 있는데요.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대구가 16도, 봉화는 13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도,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5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고 의성의 낮 기온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온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